아들한테 너 내려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왜 안 내려가? 그랬더니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애를 대신 내려보내겠습니다. 그게 니닉이다. 거짓말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하고 이 니닉이하고는 별개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는 누구냐? 진무천왕, 제1대 천왕이고, 니니기에서 나온 거는 누구냐? 아까 다른 저기 1대 천왕이라고 했죠? 스딘 천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 신화를 헤쳐 모여한 제가 작도해본,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찍었죠? 전혀 별개라고. 그리고 내려보낸 신이 다 틀려요. 네, 전혀 세 개의 세력이 하나로 바뀌어져 있다. 그게 바로 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하고. 저도 일본서기 이거 보다가 머리 빠개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를 대신해 줘가지고 아마테라스, 니니기, 스사노가 각각 후쿠오카, 미야자키, 이즈모하고 상관관계가 있고 이게 합쳐져서 일본서기, 고사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은 남상만 선생님 인감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벌 역사문화교조협회 남상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학술적으로 전문 연구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제가 하는 일들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연구 성과들을 가지고 좀 더 대중화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 답사를 주로 많이 하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 박사님 들어보면 많이 어렵죠. 거기 뭐 천황 이름도 나오고 신의 이름도 나오고 상당히 좀 생소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많이 사실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 박사님하고 답사도 많이 다녀봐서 저기 이제 지형적인 게 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조금 더 되는데 아마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 박사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답사도 다녀보고 또 연구하는 성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공부가 되고 사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 박사님은 이 대마도를 통해서 이 고대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런 연관성도 보여주면서 또 그런 일본 신화의 계통을 구조적으로 잘 분석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또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통해서 분석을 지금 몇 가지 형태로 분석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그쪽에 대해서 아직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분석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사기나 이제 일본 서기가 사실 지금 여기 박사님 말씀하셨다지만 어떤 특정한 천황가의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경험입니다. 제가 이제 일본의 이런 역사유적 지역을 답사를 다니면서 오카야마라는 지역을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고대 기비 지역이라고 하는 지금 천황가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오사카 나라 지역 기나리 지역이 아닌 기비 지역인데 거기 분들 연구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일본 서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이유냐? 제가 여쭤봤더니 일본 서기는 어떤 특정한 그런 집단에 의해서 의도에 쓰여진 그런 책이다. 그 책은 백제계를 중심으로 해서 백제계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고 그걸 전속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고대 기비 지역에는 백제계 세력이 오기 전부터 이미 다른 지역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한반도에 넘어온 가야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크리야마 고분이라는 큰 거대 고분이 있는데 이제 그 고분에서 가야계 유물들이 출토가 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되게 어려운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아까 그 조화삼신이라는 저는 이제 그 지금 한일 고대 관계에 대해서 좀 중심 있게 보는 게 그 신화 쪽도 저도 좀 보고 있는데 그 조화삼신이라고 하는 아까 천하중주전, 뭐 공황산 명전, 신황산 명전 요 얘기가 완벽하게 나오는 데가 대마도입니다. 이게 우리 그 한민족 전통 그런 사상인 삼신사나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천하중주전 말 그대로 하늘의 최고 뭐 그런 중심되는 그런 신이고 공황산 명전, 뭐 신황산 명전이 있는데 그 쓰시면 이제 오 박사님 책에도 나오지만 천신 다구두 헌신사라고 아주 좀 일본의 고대 그런 신앙이 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신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신황산 영전이라는 그 사람이 그 다구두 신의 어머니다 이렇게 그 신사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쪽 그 대마도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천호중 주전은 이제 뭐 환인이다, 고황산 영전은 뭐 환웅이다, 신황산 영전은 잉여다, 또 다구도 신사는 뭐 다구도 그게 단군하고 이제 좀 발음이 유사한 데가 있고 해서 뭐 그렇게 지금 추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스시마가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의 어떤 그런 그 관계성이 아주 중요한 지역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좀 연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 박사님한테 뭐 이런 꼭 그 어떤 그 분석이 아니라 그냥 제안을 좀 드리는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여러 개의 계통의 그 신화가 이렇게 합쳐져서 지금 일본의 지금 현재 그런 이제 그 신화가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거제도나 또 부산이나 이쪽에서 출발한 세력들 또 스시마나 이키에서 이렇게 그 들어가는 그 세력들이 각자 그런 다른 이제 이동 노선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들을 볼 때 특별하게 어떤 사서나 아니면 현장 기록에서 그런 이질적인 세력들이 좀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던 그런 지점이나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지 사실 저도 이렇게 가서 보면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도 좀 있고 해서 거기를 조금 더 좀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다른 그 개통 신화의 개통을 잡으면서 이제 그 신사를 많이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저도 신사에 가보면 신사의 그 내력이라든가 여기 보면 한반도하고 연관된 그런 신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신격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유추해내기도 하고 또 아주 좀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신사들이 보면 지금 아주 그 일본 고대 그런 신사들은 주로 스시마, 이키, 큐슈 쪽에 좀 그런 남아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이제 신사들은 지금 대부분 다 뭐 그 큐슈라든가 또 교토라든가 오사카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해서 이전한 신사들은 엄청 규모가 크고 아주 현대적으로 새로운 그런 신사로 지금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원천적으로 남아있는 스시마나 이키에 있는 그 신사들의 그 내력이 어떤지, 그 내력이 좀 그 생긴 어떤 뭐 건립 연도라든지 그렇게 좀 밝혀진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저도 제가 스시마나 이키 쪽을 이렇게 현장 답사를 해서 보면 이제 8세기에 나온 그 일본 그 천황가에서 만든 책 중에 연희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보면 그 천황가의 뭐 제사, 뭐 제례 그 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들의 어떤 그런 그 연원들 그런 걸 밝혀놓은 책들이 있는데 보면 이 스시마나 지금 이키시마에 남아있는 그 신사들은 다 그 책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 뭔가 좀 근원이 있는 그런 신사들인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초라하게 아무것도 남아있지도 않고 관리도 없이 거미줄이 쳐있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좀 내용을 좀 주셨으면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고고학적 유물이나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분석하고 또 한일 관계의 어떤 그 연관성을 추적하는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지금 이제 중도 도 마찬가지고 저도 중도 이 활동이 이제 시작될 때 사실은 일본 큐슈 사가현의 요시노와리 이제 역사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일본 야유이식이 전성기 때 이제 유적인데 거기 뭐 집단 주거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취락 시설이라는 다양한 그런 이제 유적들 유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그게 발굴된 이제 시작이 사실 거기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그 유적들이 나오면서 정부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민간이 다시 논의를 해서 그 땅을 다른 쪽으로 지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그 역사문화 공원을 지금도 중앙정부, 지자체, 또 학계, 민간 이 서로 역할을 나눠서 지금도 계속 그걸 발굴하고 도전하고 있거든요. 한 20만 편 되는 그런 역사 유적인데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중도 역사 조정에서 활동하시면서 조금 연관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이제 어려운 얘기들을 현장 답사나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대중적인 어떤 그런 공부가 되는 그런 활동을 좀 이제 많이 하고자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양상만 선생님의 논평은 이게 뭐냐면 발표